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이때가 되면 이용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우리가 10월을 보내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의 성과는 좀 가지고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1월이면 정말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격변의 한 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선고가 두 가지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 바로 10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11월에는 뭔가 정치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임기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쇄신과 변화 이 문제를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안에 갇혀서 집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지금 국제 정세와 우리 주변 상황은 정말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영토에 들어갔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1차 전투에서 북한군 한 명을 빼놓고 모두 전사했다는 또 그런 보도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전투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군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 북한군의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지금 우크라이나 언론의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자, 이렇게 급하게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ICBM 발사대를 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핵실험장에도 제7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파병 문제를 놓고 지금 이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부로 좀 돌려보겠다.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나이상으로 보면은 뭐 15세부터 20세 사이에 거의 뭐 청년이라고 하기도 뭐한 청소년기 이 소년들도 막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 가족들에게는 저 사실을 또 어디 훈련 갔다 하면서 뭐 또 은폐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도 요새 이제 휴대폰 이게 많이 그냥 보급이 돼가지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총알바지로 갔다가 속된 말로 무슨 뭐 아주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게 북한 내부로도 저는 정보가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동요가 심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더 큰 군사적 뭔가 상황을 조성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불장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국제적 관심이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다 관심을 맞춰 있으니까 이런 국제적 시선들을 지금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지금 ICBM 발사 준비, 그 다음에 이제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선희가 지금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외무상이.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빠른 지금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지금 일단 북한이 정찰 위성을 저번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지금 러시아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찰 위성.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찰 위성을 재발사해서 본인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상승시켜 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 왜냐 지금 북한군이 현재까지 파견된 게 19,000명이라고 국정원이 밝히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만 명도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추가로 갈 경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 한 명당 월 급여가 한 8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음 주가 되면 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북한이 뭔가 본인의 대화의 이니시티브를 짓기 위해서 ICBM 발사도 지금 획책하지 않아. 지금 보시는 장면이 북한이 지금 이 지하 터널에 ICBM 사일러라고 그러죠.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 발사대가 있는 지하를 공개한 겁니다. 저거는 아마 조만간 저기서 ICBM을 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북한이 ICBM 발사는 여러 차례 했고요. 이제 그 ICBM
이 북한의 그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할 때 그런 기술들이 아직 미완이다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러시아의 또 조력을 받으면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11월 며칠입니까? 5일 미국 대선 결과. 그래서 우리 측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고 뭐 윤 대통령도 검토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잖아요. 155mm 그 포탄을 지원하는 거 이미 이제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 지원을 했고 60만 발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예, 10만 발은 수출을 했고 50만 발은 뭐 대여한 걸로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을 통해서 할지 뭐 직접 할지 등등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미국 선거 결과 좀 확인하고 맞아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트럼프는 친러시아 쪽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전쟁을 푸틴하고도 잘 통하잖아요. 푸틴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러시아 쪽에 편들 가능성이 있고 지금 미국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군사적 지원은 사실은 미국이 하고 있는데 만약 그걸 끊으면 우크라이나 굉장히 아마 불리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토나 우리 입장에서 잘못 지원했다가는 또 이게 막차 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해리스가 되면 그냥 원래대로 가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겁니다. 러시아 쪽에 어떤 힘을 실어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선거 미국 대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 경제가 좀 상당히 괜찮다고 얘기되다가 최근에는 채광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채광 경기가 안 좋을 때 천문학적 예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을 한다. 이 국민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이게. 베트남전 아마 마지막 비슷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들이 들어가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군이 25일 날 첫 번째 교전을 했고 쿠르스크 지역에서요. 교전을 했고 한 명을 빼고는 전부 다 사망했다. 이미 25일 날 한 방 붙었다 이거죠. 근데 생존한 한 명을 이게 브라틴이라는 게 뭐냐면 몽골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공화국이에요. 부라티아 공화국에 있는 몽골계 원주민인데 지금 북한군이 자신들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깃발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러시아의 공화국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군복을 입고 지금 참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계 러시아인. 그게 바로 이제 브라틴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이번에 생존한 한 명이 그 브라틴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인데 그게 아니라 생긴 게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몽골계 공화국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 조작을 해서 지금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거의 총알바지, 대포밥 뭐 이런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핏값으로 아마 북한은 뭔가 또 새로운 군사 무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 저 야당의 이모 대표께서는 무슨 물고문하는 전수하러 간다든지 무슨 닭의 피로 주술을 한다든지 진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빨리 정신감정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뭐 유시민 씨랑 그 방송할 때는 뭐 윤석열 정권이 이제 연성 독재 옛날에는 뭐 물고문 정기고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물리적 압력으로 뭐 그 있지도 않은 사실 그 뭐 토해내게 만들고 그랬는데 요새는 양복 입는 검사가 영장 갖고 와서 하니까 이게 연성 독재다고 그랬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고 자기 말로 해놓고 우리 그 뭐 저기 저 파견단 보낸다니까 신문단 보낸다니까 정기고문 물고문.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을 잘 뭐 이렇게
이게 최소한 악유는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나도 몰라. 그렇죠. 뭐 이런 지금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재판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저런 이야기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지금 갖춰 있지 않고, 아, 그렇죠. 뭐 7, 80년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주변에서 아무도 저걸 교정해주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이재명의 지금 처한 상황이겠죠.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물고문, 전기고문 전수해주러 간다고요? 이야, 참 물고문, 전기고문 안 받아본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두 번째로는요. 허은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지난 7월 달에 받았다. 7월 달에 받고 1시간여 동안 받았는데 대부분 한동훈 대표를 욕하는 거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왜 이렇게 하는가? 진중권하고도 하죠. 그다음에 허은하하고도 하죠. 탁현민하고 또 만나자고 또 사람 세워서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정말 위험한 안보관. 요 문제도 오늘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저희가 또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